만약 한국과 북한이 오늘 전쟁을 벌인다면 2025년 4월 15일 오전 6시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거실. 갑자기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10층 외벽에 포탄이 직격한 것입니다.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장사정포 2,000문을 동시에 발사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 대부분은 살아남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전날 밤 지하로 대피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쳐들어온다는 것을 6.25 때처럼 기습당하지 않았습니다. 70년간 준비해온 것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과연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치명적 실수. 전쟁이 시작되기 3일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평양 지하 벙커 김정은은 초조한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놓인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식량 생산량 30% 감소, 주민 배급 3개월째 중단, 중국의 원유 공급 절반 감축. 더 큰 문제는 군부의 불만이었습니다. 장군들조차 굶주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김정은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쟁밖에 답이 없다고. 48시간 내 서울을 점령하고 핵무기 위협으로 미국 개입을 막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국을 너무 얕잡아 본 것이죠. 그가 생각한 한국은 여전히 1950년의 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2025년의 한국은 세계 6위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더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이미 한국에 다 들켰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한국의 인공위성이 북한군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고 북한 내부 정보원들이 실시간 보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4월 14일 밤 11시 30분 서울 용산 합참회의실에는 이미 모든 정보가 모여 있었습니다. 북한군 85% 전방 이동 완료. 내일 새벽 6시 공격 예상. 한국군은 덫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모든 것을 바꾸다. 오전 6시 북한의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반격은 그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겨우 5분 만에 한국의 K-9 자주포와 현무 미사일이 응사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한국의 대응이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들이 나타났습니다. 북한 레이더에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F-35는 유령처럼 북한 포병 진지 위를 날아다니며 정밀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30분, 단 30분 만에 북한 장사정포 진지 40%가 파괴됐습니다. 이 30분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었습니다. 김정은의 계획은 서울을 포격으로 마비시키고 혼란 속에 진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0분 만에 포격이 멈췄고 오히려 북한군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은 계속 밀리기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가진 최후의 카드, 핵무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박. 전쟁 발발 3일 전 평양 지하 벙커에서 비밀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정은의 얼굴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량 생산량이 30% 감소했고 중국이 원유 공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군부의 불만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압니다. 자신이 권력을 잃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서울을 기습해 48시간 내 점령하고 핵 위협으로 미국 개입을 막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 대비. 4월 14일 밤 11시 30분 서울 용산 합참회의실. 육해 공군 참모총장과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보고서엔 북한군 85%가 전방 이동 완료, 내일 새벽 공격 가능성 90%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70년간 북한만 바라보며 준비해왔습니다. 인공위성과 도청으로 북한 내부를 실시간 파악하고 있었죠. 합참의장은 민방위 훈련을 발령했습니다. 자정, 서울 시민 1,000만 명의 휴대전화에 대피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대부분은 또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시간 후 그 불안은 현실이 됩니다. 서울 포격과 즉각 반격. 오전 6시 북한이 장사정포 2,000문을 발사했습니다. 서울 북부와 주한미군 기지가 목표였습니다. 포탄 500발이 도심에 떨어졌고 건물 30동이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전날 대피한 시민들 덕분에 피해는 최소화됐습니다. 한국군도 즉각 반격했습니다. K-9 자주포와 현무 미사일이 북한 포병 진지를 정밀 타격했고 F-35 스텔스기가 폭격을 가했습니다. 30분 만에 북한 장사정포 진지 40%가 파괴됐습니다. 북한의 고정식 대포는 한국의 기동식 무기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전쟁 오전 6시 45분 북한이 탄도미사일 20발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15발을 요격했습니다. 5발이 빠져나가 평택기지와 용산 빌딩을 강타했지만 주요 군사시설은 지켜냈습니다. 이제 한국의 반격 차례였습니다. 현무 미사일 50발이 발사됐습니다. 사거리 800km, 오차 몇 미터의 정밀 미사일이 북한 미사일 기지와 공군, 기지, 김정은의 벙커들을 타격했습니다. 평안남도 미사일 기지가 사라졌고 원산 공군 기지에서 미그-29 전투기 12대가 파괴됐습니다. 북한의 계획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 공포와 세계의 압박. 김정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핵무기 준비 명령이었죠. 백악관이 긴급 소집됐고 중국의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핵을 쓰는 순간 중국도 당신을 버린다는 경고였습니다. 러시아도 북한의 핵 사용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핵카드를 꺼냈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쓰는 순간 평양이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전쟁은 계속됐고 북한군은 남쪽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공중전 오전 8시 북한 탱크 500대가 DMZ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70년간 요새화된 DMZ는 뚫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과 K-2 흑표 전차가 북한 탱크를 차례로 격파했습니다. 이 시간 만에 북한은 탱크 150대를 잃었고 한국 손실은 10대 미만이었습니다. 하늘에서도 북한은 참패했습니다. 미그-29 전투기 50대가 출격했지만 F-35 스텔스기를 발견하지도 못한 채 35대가 격추됐습니다. 한국 공군 손실은 0대였습니다. 북한 공군은 이날 이후 전투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전투와 특수부대 침투, 동해에서 북한 잠수함 10척이 상륙 작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의 소나가 구형 잠수함의 소음을 쉽게 포착했고 7척을 격침시켰습니다. 그러나 북한 특수부대 100명이 서울에 침투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마포대교를 폭파하고 도심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한국특전사와 707부대가 출동해 새벽까지 80명을 사살하고 15명을 생포했습니다. 대가는 마포대교 파괴와 시민 50명 희생이었습니다. 미군 참전과 전세 역전. 전쟁 발발 24시간 후 미국이 공식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F-22 랩터 24대와 B-1B 폭격기 6대가 출격했고 북한의 핵시설과 군수공장을 정밀 폭격했습니다. 평양 외곽이 불길에 휩싸였고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이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동해에는 미 핵잠수함이 대기하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미군의 참전으로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붕괴. 전쟁 발발 48시간 후 북한군은 모든 전선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급이었습니다. 한미 공군이 보급로를 계속 폭격해 식량과 탄약이 바닥났습니다. 북한군 병력 절반이 사상됐고 탱크 대부분이 파괴됐습니다. 전방 사단장이 평양에 보고했습니다. 더 이상 전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평양 벙커에서 장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졌다는 것을. 시도와 대규모 투항. 전쟁 발발 72시간 후 북한 일부 장성들이 김정은 제거를 모의했습니다. 공화국을 살리려면 김정은을 제거하고 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이 모임은 발각됐고 총참모장은 사살됐으며 50명의 장성이 숙청됐습니다.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전방 부대들이 대규모로 투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한 개 연대, 그 다음엔 3개 연대, 마침내 한 개 사단이 통째로 투항했습니다. 한국군이 투항병들을 잘 대우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투항이 급증했습니다. 협상. 전쟁 발발 5일 후 김정은은 중국 대사를 불렀습니다. 휴전 협상을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판문점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핵무기 폐기, 전쟁 배상금 지불, 전범 재판. 북한은 격렬히 반발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모두 압박했고 한미연합군이 평양 진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북한은 조건을 받아들였고
김정은은 권력을 내려놓고 가택연금됐습니다. 전쟁 발발 6일 만에 2차 한국전쟁이 끝났습니다. 의 결과 군사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북한군은 병력 20만 명 전사, 10만 명 부상, 5만 명 투항이라는 참담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한국군 손실은 전사자 3천 명, 부상자 1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피해도 컸습니다. 서울에서 사망자 2천 명, 부상자 1만 명이 발생했고 50조 원의 경제 피해가 있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사실상 끝났고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의 이유. 한국이 이긴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압도적인 기술 격차. F-35, K-2 전차, 현무 미사일은 북한의 구형 무기와 비교가 안 됩니다. 둘째, 정보 능력. 인공위성과 도청으로 북한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셋째, 훈련과 사기. 한국군은 전문가 수준이지만 북한군은 배가 고파 사기가 낮았습니다. 넷째, 동맹.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 동맹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경제력. 한국 GDP는 북한의 50배로 전쟁을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와 메시지. 이 이야기는 소설이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배운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아닙니다. 둘째, 평화는 힘으로 지켜집니다. 셋째, 동맹이 중요합니다. 넷째, 독재는 위험합니다. 다섯째, 경제력이 곧 국력입니다. 한국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다시는 그런 전쟁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되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약하면 당하니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